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8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우려했던 대로 제2차 유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고강도 대책을 내놨는데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이 이유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렇고 8.15 광복절 집회, 광화문 집회 탓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직접 광화문 집회를 직접 꺼내면서 그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 사실상 그 확산의 원인이 보수단체의 집회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두 가지 차원으로 달리 봐야 한다. 물론 방역 차원에서 보면 광화문 집회는 잘못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일단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도 그런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폭우가 쏟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에 반대하고 정권을 비판했다는 그 메시지는 또 달리 봐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저도 수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다시 확산되는 그 시점에 8.15 이 집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주최 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반문재인 정서, 그 민심이 폭발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민심 폭발은에서 외면하고 그냥 광화문 집회 집회가 강행이 돼서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모른 체하고 코로나 재창궐 책임이 광화문 집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이어서 코로나 방역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기적 같은 선방이다. 뭐 그런 이야기 했고 K-방역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어려진의 노력으로 그동안 또 국민들의 합심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겨왔고 정책 부분에서는 코로나 정책 부분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리스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실책을 거듭했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사태 초반부터 TV 종합편성 채널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계속을 했고 또 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가 실책을 한 것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전면 통제하지 못한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다 하는데 그때 시진핑과의 한중 정상회담 거기에 미련이 남아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중국발 여행객들의 출입 전면 통제를 하지 못하고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안이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난 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월 18일에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막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2월 달에 그 직후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닷새 후에 신천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지난 3월 달에도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단계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문재인 리스크라고 할 만한데 최근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어떤 뭐 내수 진작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그렇게 섣불리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가 다시 2차 감염이 많이 된 나라가 많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지만 그대로 강행을 했고 이번에 최근에 또 내수를 진작을 한다면서 코로나 그 감염자가 조금 줄어드니까 내수 진작을 한다고 하면서 무슨 뭐 대체 공휴일 8월 16일 대체 공휴일을 만들고 8월 17일이요 대체 공휴일을 만들고 또 무슨 쿠폰을 발행해서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녀라 그래서 돈을 써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정은경 본부장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뭐 법정 공휴일로 정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다니면 안 되고 집에서 쉬어라 뭐 이렇게 서로 정권과는 서로 반대되는 전문가들
전문가들 이야기는 계속 초반부터 중국발 그 여행객들을 차단해야 된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섣불리 정원하면 안 된다. 임시 공역을 만들어서 국내 여행 막 다니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정부는 그것을 듣지 않고 어떤 독자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내수진자 경제 문제를 더 중요시 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정부의 내수진작책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위기가 닥치면은 이 위기를 좀 정책을 수정을 했어. 아니면은 사람들을 좀 전문가로 바꿨어.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이 코로나 또 2차 유행 사태를 맞았어도 그 정책 실패를 다른 것에서 호도를 하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정책에는 어차피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이번에도 이 위기 탈출을 하는데 또 정략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죠. 자, 1차 적폐몰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1차 적폐몰이를 했죠.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을 겨냥해서 했는데 지금 이 와중에 마치 2차 적폐몰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일제 시대까지 보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주최로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엄중한 이 와중에 세미나가 국회에서 하나 열렸습니다. 세미나 제목이 뭐냐면은 국립묘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자, 이 와중에 이런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당 일부 그 의원들이 총선 직후에 불씨를 던졌죠. 이른바 파묘법.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그 열차들 중에서 반일 행적이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묘지를 파내야 된다. 이런 파묘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박정희도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죠. 외국지사들이 들어갑니다. 그 외국지사도 들어가고 또 우리 산업화 시대의 주역들도 들어가는 것이죠. 파묘법을 불씨를 던졌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민심이 흔들리고 동조를 하니 부동산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또 동조를 하니 이번에는 8.15를 맞아서 김원웅 강북회장이 불을 질렀죠. 친일파 파묘법 여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 이 세미나를 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세미나가 결국은 국민 편가르기를 위한 것이죠. 친일, 반일 이렇게 갈라쳐서 소수의 열성 지지자들을 데리고 국정운영을 해나가겠다. 그 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또 김원웅이 그 이승만 전 대통령 작곡가, 개국가 작곡가 안익태 또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몰았죠. 8.15 그 기념식에서. 그러니까 또 범여권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여론전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폭염, 또 집값 이런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이 와중에 여론전을 펼치고 있죠. 심지어 범여권에서 가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익태와 박정희, 백선엽은 모두 명백한 친일 행위가 확인된 반민족 행위자들이다. 그래서 박정희 묘를 파내야 된다. 국립묘지에서. 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또 지금 선봉에 섰죠. 국민 갈라치기 선봉에 선 김원웅.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공화당 출신입니다. 김원웅이 기세등등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보수를 겨냥을 다시 하면서 대한민국 보수의 원조가 매국노 이완용이다. 이런 개변까지 오늘 펼쳤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보수의 원조가 이완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일본 편을 들고 미국 편을 드는데 모두 가짜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제를 하고 친일 민족 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정말 개병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 편가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책으로 인한 위기, 이것을 정책으로 풀 능력이 안 되니 그냥 국민을 양쪽으로 갈라서 난도질을 해서 노조 마케팅을 막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임덕을 막겠다,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문재인의 생각과 같은 것이냐, 이런 그 말들이 많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김원웅이 8.15 기념식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3일 동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다가 오늘 겨우 한다는 3일 만에 한다는 말이, 김원웅 강북회장의 강북시 기념사는 우리와 무관하다, 이렇게 짐짓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월 동안 여론을 실컷 간전하다가 오늘 겨우 이런 책임 없는 무책임한 말을 내놨죠. 이렇게 되니 계속 이 정권이 정책이 너무 무능하다 보니 적폐, 친일몰이, 이걸로 지금 연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그나마 지탱해 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부동산 집값 폭락하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또 조국, 윤비양 사태에서 보던 민낯 드러나고 이러는데 지탱해 오던 것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코로나 복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 나라 국간을 다 헐어서 국민들에게 막 돈 나눠주면서 총선에서 정말 재미 좀 봤죠.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행정수도 이전으로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 했듯이 이것도 재미 좀 봤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극성 지지층들이었죠. 극성 지지층을 자기 편으로 모으기 위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코로나 복지로 돈 풀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코로나 복지는 지금 그 약효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미 재래시장은 다시 어려워졌고, 다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다 썼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재난기금을 주자 이런 말도 나오지만은 과연 국고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 방역 잘한다, 우리 세계적 모범이다, 그리고 외국 대통령과 대화 정상 간에 대화를 해서 통화를 해서 그런 칭찬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막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말짱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2차 유행이 시작이 됐죠. 어쨌든 이 최종 책임은 이 코로나 정책을 하는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카드가 사라지니 유일하게 남은 것이 국민 편가르기죠. 유일하게 남은 것이. 그래서 계속 국민을 갈라치면서 국정 실패를 호도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문재인 정권의 모습입니다. 송문근의 혼술이었습니다.